반갑습니다. 예. 반갑죠? 예. 안 반가워도 반갑다고 하세요. 예. 반갑죠?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제 정심사에서 캄보디아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 엄밀하게 말하면은 캄보디아를 다 다녀온 건 아니고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지역 시엠립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원들이 거기에 산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그런 데입니다. 비행기를 무안공항에서 타고 거기 시엠립 공항까지 그냥 바로 가가지고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그 동네까지 비행기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고 가는 거는 좀 편했어요. 어쨌든 딱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지역까지 비행기가 갔기 때문에 그 점은 참 편했습니다. 4박 6일이라고 이제 마지막 날은 비행기 안에서 자는 걸로 이제 밤새 비행기 타고 오는 걸로 해서 4박 6일로 했고, 첫째 날은 이제 아침에 여기서 무안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 오후에 도착해서 밥 먹고 좀 쉬고,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마사지들 다들 하시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3일 동안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초기 유적군을 중심으로 다녔고, 셋째 날은 그 유명한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과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거기에 있는 또 유명한 사원들이 한 2개 또 있어요. 거기를 같이 이제 하루 종일 봤고, 셋째 날은 이제 시엠립 그 시내 여기저기 이제 좀 킬링필드 사원 이런데 보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캄보디아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캄보디아 불교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 불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킬링필드 그 유명한 킬링필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상당 부분이 불교의 그 전통이 많이 단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 스님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싫은 스님들은 스님이 절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 숨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킬링필드 당시에도 보면 그때 폴포트 정권인가 사회주의 정권이 또 불교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탄압을 했답니다. 그래서 스님들 다 스님 생활 못하게 절에서 쫓아내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의 역사가 물론 역사 자체는 길지만 현재 불교가 좀 많이 전통이 좀 단절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특별히 없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불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제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캄보디아 불교가 내용이 별로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캄보디아 하면 유명한 게 앙코르와트 사원인데,
거기를 가면은 정말 큽니다. 아주 크고 우리가 보통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소개하기를 뭐 밀림에 숨겨진 신비의 왕국,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대단한 걸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앙코르와트 사원이 불교 사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힌두교 사원이에요. 불교 사원 맞는데 원래 만들어지기는 힌두교 사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나라가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앙코르와트 사원에 이제 가운데 모시는 불교로 치면 주불만 부처님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힌두교 사원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이 미얀마 불교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미얀마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승 불교가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쭉 이어져 온 나라다 보니까 건축이나 문화나 뭐 예술이나 제가자들의 신행생활이나 스님들의 수행이나 모든 면에서 불교적인 전통이 잘 지켜지고 있고 보존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사원을 가도 사원이라고 이제 불교 사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도 최근에 지은 거죠. 지은 건데 보면 건물들의 양식이 힌두교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밖에 이제 수호신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보면 힌두교 스타일로 해놓고 가운데 부처님만 이제 모시고 있는 이런 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나라가 전체적으로 킬링필드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좀 이렇게 중간에 좀 뭔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좀 끊어진 느낌. 모든 면에서 불교뿐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앙코르와트 사원만 해도 우리가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이 어마어마한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아무런 선입견 없이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문화유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당연히 불교 유적이다 생각하고 이제 부처님을 친견하러 간다 생각하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유적이긴 한데 불교 사원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런 어마어마한 유적이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 통일신라 말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한 14세기까지 그 밀림 속에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걸 이제 역사에서는 크메르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인도 차이나 반도를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베트남이 있고 그 옆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그 약간 밑으로 태국, 그 옆으로 미얀마 이렇게 이제 한 5국가 정도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캄보디아, 그때는 크메르 제국이 이 인도 차이나 반도 거의 대부분을 통치할 정도로 가장 강력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두 나라가 가장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난하죠. 힘도 없고 요번에 가서 말 들어보니까 캄보디아는 전기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 해가지고 태국에서 전기를 끓여다가 쓴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말을 못해. 뭐라고 따지면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그런 참 과거에는 엄청난 영하와 강력한 국력을
가진 제국이었는데 지금 캄보디아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더라.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그 과거의 영광이죠. 과거의 영광.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과거의 khmer 제국은 정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구나. 거기 뭐 조각품이나 실제로 사원을 지어놓은 걸 보면 야, 어떻게 밀림 속에다 이런 걸 지었을까? 어떻게 이 큰 돌을 갖다가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만 개의 돌을 어떻게 이 밀림 한가운데다 옮겼을까?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문화이긴 한데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제가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본 데가 베트남하고 미얀마를 가봤는데 태국은 안 가봤습니다 아직. 가난하기는 뭐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매한가지입니다. 가난하기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미얀마는 동네가 전반적으로 좀 정갈하고 뭔가 좀 나름대로 좀 뭐가 잘 굴러가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사회가 나름대로 활기 있게 그때만 해도 저 19년도에 갔다 왔는데 잘 굴러갑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정갈하고 사회가 이 나라는 정말 불교를 중심으로 모든 게 굴러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억하지만 그때 미얀마 갔다 와서 미얀마 갔다 온 이야기를 본문을 아마 3번에 걸쳐서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만큼 보고 느낀 게 많았는데 캄보디아를 가서 보니까 좀 가난한 인도도 가난한데 인도보다 더 많이 가난해. 인도가 가서 보면 일단은 뭐 지금은 제가 2009년도에 갔다 왔는데 인도를 일단 딱 내리면 시끄럽죠. 일단 엄청나게 시끄럽고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엄청나게 무질서합니다. 그 나라가. 그런데 어떻게 굴러가는 게 신기해. 어쨌든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가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인도만큼의 활력이 없어요. 근데 인도보다 그래서 지저분한데 인도보다는 덜 지저분하고 무질서한데 인도보다 덜 무질서하고 시끄럽긴 한데 인도보다 덜 시끄러워.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뭔가 좀 활력이 없어요. 뭔가. 인도는 막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 하여튼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뭐 바쁘게 뭔가를 막 해요. 근데 캄보디아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좀 느긋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 거기 앙코르와트 가는 게 캄보디아 사람들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앙코르와트 그 사원을 보러 가는데 결국 그 시엠립이라는 동네 자체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지금 현재 캄보디아 사람들은 과거 자기 선조들의 그 영화 그거를 밥벌이 삼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둘째 날인가 어느 사원을 이제 보고 나오는 길에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그 사원에 그 사진이 담겨 있는 책을 사라고. 인도 가면은 인도 가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애들이 막 수십 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1 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캄보디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친구가 내한테 책을 사라고. 근데 그 사원이 조각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원이어가지고 관심이 생겨서 얼마냐 물어보니까 $25래. 그 캄보디아 기준으로 보면 비싼 거지. 그래서 안 살란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이제 사라는 거야. $25에서 $20.
$17, $15, 내가 버스 타니까 이제 $10,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7까지 내려가더라고. 안 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 나라의 과거의 유산은 정말 훌륭한데, 현재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내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거의 뭐 구걸하다시피 자기 선조들의 그런 어떤 화려했던 문화, 선조들의 그런 어떤 그 자치를 그렇게 팔아먹고 사는 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서 보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앙코르와트 사원을 갔는데, 앙코르와트 사원이 이제 사실은 전체 여행의 핵심이죠. 굉장히 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요즘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이 많긴 한데, 거기는 보면 서양인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캄보디아 있으면서, 거기는 좀 제가 봐도 상당히 후진국인데 백인들이 여행을 많이 왔더라고. 우리 같이 이런 단체 여행이 아니고 뭐 가족 단위, 뭐 혼자 내지는 뭐 친구끼리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그 현지인들을 그냥 이렇게 뭐 같은 이렇게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다른 생각 없이 대하는데, 제가 보기에 백인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자기들이 인도 차이나를 식민지로 지배를 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을 어떤 좀 이렇게 자기들은 우월하고 현지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런 게 자연스러운가 봐. 오랫동안 자기네들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식으로 하면 좀 하대하는 듯한 느낌. 뭐 차별까지는 아닌데 좀 가벼이 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뭐 그쪽 현지인들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모습들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왜 오늘날 캄보디아가 저렇게 과거에 훌륭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어떤 국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캄보디아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뭔가 많이 좀 빠져있는 부실한 느낌을 줄까? 그 해답을 이제 마지막 날 킬링필드 사원에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뭐냐 하면, 킬링필드가 이제 캄보디아 전역에서 그게 일어났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 당시에 광주에서만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75년도에서 78년도 정도 요 사이 한 3, 4년 동안 캄보디아 전국에서 킬링필드가 진행이 됐대요. 킬링필드가 다른 게 아니고 폴포트 정권, 폴포트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 정권을 딱 세워가지고 캄보디아를 농업 국가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배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좀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영어로 뭐 헬로 그러면은 누군가 딱 돌아본다. 그럼 바로 잡아서 죽이고, 손이 곱다. 잡아서 죽이고, 뭐 이렇게 책을 볼 줄 안다. 잡아서 죽이고,
하여튼 무조건 좀 글을 볼 줄 알고 배운 것 같다. 그러면 다 죽였대요. 농업국가를 만들려고. 이 양반이 또 불교도 싫어해가지고 스님들도 다 쫓아냈대, 절에서. 불과 3년 사이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확인된 숫자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 데가 그 시엠립이라는 도시의 그 학살 현장, 이제 거기 학살 현장에 죄를 지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킬링필드 막 해골 막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살 현장 이렇게 막 그 발굴 현장도 있고 그 옆에 이제 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단절을 겪었구나. 그러니까 뭐 불교가 어떻고 뭐 사회 인프라가 어떻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라 자체가 너무나 큰 어떤 단절을 겪다 보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뭔가 좀 정비가 안 돼 있고 사람들은 뭔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고 착하긴 한데 좋은 의미에서 착한 게 아니고 좀 나쁜 의미에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느낌을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 여행 패키지 상품이 엄청나게 팔리는 모양이에요. 가서 보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면은 한국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뭐 김치찌개, 삼겹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쌈. 거기 가가지고 캄보디아 현지 음식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한국 음식만 계속 먹다가 왔어요. 저녁에는 또 한국 사람이 만든 마사지 가게에 가서 또 다 마사지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캄보디아인지 우리나라인지 돈은 한국 사람들이 다 벌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쓰고 한국 사람들이 벌어. 캄보디아 사람들은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밑에서 이제 말하자면 월급 받고 이제 일하는 게 다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엉망진창이다, 뭐 부동산이 끝장이 났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면 이제는 선진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가서 좀 선진국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돈 버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캄보디아 같이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가 좀 뭔가 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좀 자립할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생하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이 다 하고 캄보디아 사람들 월급 조금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가서 일조를 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또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뭐 선진국으로서의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갈 때는 불교 성지순례를 한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힌두교 사원이야. 스님들도 있어요. 있는데 절은 또 힌두교식으로 다 지어져 있어. 이제 우리 간 신도분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남방불교니까 좀 탁발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탁발도 좀 아침에 그 미얀마는 가면 탁발하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거든요. 탁발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나라는. 물론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미얀마처럼 이렇게 다 갖추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실은 불교 성지순례를 한다고 갔는데 가서 그냥 힌두교 사원 아주 아름다운 조각, 멋진 건축, 신비로운 문화유산을 많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좀 뭔가 좀 정체되어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상 캄보디아 성지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